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 안녕하세요. 연결하는 책방 아챕토의 책방지기 나은입니다. 연결하는 책방은 책 이야기 그리고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소개하고 있어요. 오늘은 심야북살롱 코너로 찾아왔는데요. 심야북살롱 코너는 책방지기가 책 모임을 하면서 책 모임 친구들이 함께 읽었던 책 중에 유독 인기 있었던 책 혹은 책으로 많은 대화의 화제가 일어났던 그런 책들 중 몇 권을 선정해서 소개해드리는 코너예요. 오늘은 제가 7권의 책을 가지고 왔고요. 하나씩 가볍게 소개해드려 볼게요. 첫 번째 책은 진은영 작가의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이라는 책입니다. 마음산책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고요. 신간에 가까워요. 이 책은 24년 9월 15일에 1쇄가 발행됐고 9월 25일에 바로 2쇄가 발행이 됐거든요. 제가 이 책을 알라딘 서점 홈페이지에서 우연히 발견하고 책 소개를 좀 몇 글자 읽자마자 너무 마음이 동해서 바로 구매했어요. 원래는 이렇게 바로 온라인으로 책을 제대로 살펴보지 않고 구매하는 일이 거의 드문 편인데요. 이렇게 즉흥적으로 책을 바로 구매한 그런 책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프롤로그가 좋았는데 제가 이 책을 받아들고 책 모임 하면서 심야북살롱 시간에 책 친구들과 함께 읽었을 때 본문 또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소개하려고 가져왔습니다. 저의 올해의 책이 되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정말 좋은 책이고요.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 문장을 좀 소개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세계는 내 것이다. 그러나 나는 세계에 꼭 들어맞지 않는다. 사실은 독일 시인 슈나이더의 이 문장으로 저자 서문을 시작하려고 했다. 그러나 어디서 읽었는지 기억나지 않았다. 내 빨간 수첩과 내 머릿속은 이렇게 어디서 왔는지 불분명한 타인의 문장들로 가득하다. 가끔은 내가 이름 없는 낡은 성당의 모자이크 벽화 속 인물같이 느껴진다. 출처를 쉽게 읽는 것은 나를 이루고 있는 조각들이 어디서 왔는지가 별로 중요하지 않기 때문이다. 글을 쓸 때나 학술 작업을 할 때를 빼고는 자신이 이루고 있는 모든 조각의 출처를 기억하는 놀라운 편집증의 소유자는 드물다. 그러나 기억하지 못한다고 없었던 것은 아니다. 내가 다 기억할 수 없는 죽고만 싶었던 숱한 순간에 나를 살린 누군가의 문장들이 있었을 것이다. 고통의 순간도 회복의 과정도 전부 잊었지만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나는 지금 여기에 살아있다. 나는 위대한 책들을 읽고서 혁명을 일으키지도 못했고 인류를 구원하지도 못했다. 어쩌면 나처럼 평범한 대부분의 독자에게 독서란 위대해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살기 위해 하는 것일지도 모른다. 이 문장을 읽고 저는 바로 눈물이 났었어요. 그리고 이 책을 꼭 사서 읽어야겠다 싶었어요. 왜냐면 저도 정말 많은 책들을 습관적으로 혹은 의지적으로 읽지만 그 책들이 저에게 바로바로 어떤 삶의 변화를 일으키지도 못하고 제가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됐냐라고 했을 때 그렇지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도 무식하고 책이 저를 더 지적으로 만들어주지도 못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좋은 문장들을 쓸 수 있는 사람이 되지도 못했고요. 그럼에도 그저 책을 읽는 순간들이 저를 살렸다라고 느끼는 그런 때가 참 많았다고 느끼거든요. 근데 이 문장을 읽으면서
내가 어렴풋이 생각했던 책에 빚진 마음, 내가 책을 읽으면서, 이 이야기들은 나와 같이 고난의 시기를 겪고 있는 사람 누군가에게는 꼭 엄청난 위로가 될 수 있겠구나.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책에 대한 이야기를 당장의 대가도 없고 돈도 되지 않는 인터넷에 제가 이 이야기를 끄집어 꺼내는 그런 노력을 하던 시간들에도 그렇게 끊임없이 했던 생각들이 이 마음이었지 하는 공감에 그 연결 지점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되게 위로가 됐어요. 그리고 그치. 내가 이 수많은 문장들이 어디서 왔고 또 어떤 순간에 읽어서 어떻게 나에게 작용했는지 그것들을 내가 샅샅이 헤아리지 못하지만 그것들이 내 안에 살아남아서 나를 살게 했구나. 그런 생각들을 하게 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책에서 이 저자가 어, 세계와 맞지 않았던 수많은 저자들의 고전 이야기들을 이 저자의 시선으로 소개하고 비평한 그런 감상문 같은 책이에요. 그래서 읽으면서 제가 읽어봤던 책도 있고 읽어보지 않았던 전혀 몰랐던 작가들도 있는데 하나씩 천천히 읽어보면서 그 챕터에서 소개하는 작가들의 책을 다시 찾아보고 있어요. 그래서 아직 다 읽지 못했고 절반 정도를 읽었는데 자세히 보시면 플래그가 되게 많이 붙어 있는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정말 열심히 읽고 있고 제가 그때 이 책을 읽고 감상을 남겼었던 어떤 날의 기록을 좀 읽어봐 드릴게요. 세상 풍파에 시달리지도 찌들지도 않고 아름다운 이야기를 울림있게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러나 쉽지 않을 테다. 혹여나 시달리게 된다 해도 마구 추락하고 그리고 또 오르는 삶을 살게 된다 해도 이런 아름다운 글이 나를 위로해주고 다시 세워줄 테니 어쩐지 두렵지 않다. 이렇게 제가 감상을 남겨놨었는데요. 진짜 이 마음인 것 같아요. 당연히 풍파를 겪지 않고 안온하게 삶을 날 수 있다면 참 좋겠죠. 근데 우리의 삶이란 게 참 예측 불가능한 불행과 사고들이 찾아오잖아요. 저 역시 그런 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요. 그런 삶에 있을지라도 어, 그 와중에 이렇게 아름다운 글들이 나를 또 다시 세워줄 거니까 두렵지만은 않다라는 그런 마음을 좀 적어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열심히 책 이야기를 이렇게 필사도 해두고 그랬답니다. 제가 또 어떤 날에 이 책을 읽었던 이유에 대해서 적었는데요. 세상이 내 편이 아닌 것 같고 어떤 노력으로도 이룰 수 없는 것들이 가득한 것 같은 날에도 삶을 살아가야 한다. 그런 마음이 들 때마다 책을 읽는데 나와 같은 마음으로 책을 읽고 글을 쓰는 사람의 책을 발견했다. 거대한 발견이나 대단한 실마리, 해결책, 구원책을 주지 않음에도 나는 또 책을 펼친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혹은 과연 내 삶에 도움이 되어줄지 모르는 문장들을 읽으며 그저 살아나게 한다. 나를. 그렇게 적었어요. 그만큼 저한테 이 책이 참 마음에 큰 울림이랑 위로를 줬던 것 같아서 고전 문학이나 고전 시 그런 명작들을 좀 잘 선별해진 큐레이션 책을 읽고 싶다 하시면 또 읽어보시기도 괜찮고 좀 멋진 작품을 굉장히 시적으로 아름답게 감상해낸 또 누군가의 감상 자체로도 얼마나 그 자체로도 아름다운 글이 될 수 있는지를
느껴보시고 싶은 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은 삶에 좀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는데 되게 든든하게 나를 좀 채워주는 좀 따끈한 솥밥 같은 그런 책이 필요한 사람도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책 친구분 중에서도 이 책을 읽기 시작한 분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저도 완독을 하고 그분도 완독을 하면 같이 또 책 이야기를 해보면 좋겠다. 이 얘기를 나눴습니다. 네. 다음으로 아침토 심야북살롱 월요일 밤 모임 멤버들 중에 요 순수의 시대를 읽고 계신 책 친구분이 계신데 이게 아주 지금 월요살롱에서 굉장히 핫하답니다. 이 책을 골라주신 책 친구분이 굉장히 스토리텔링에 능하세요. 그래서 책의 이야기를 너무 흥미롭게 리뷰를 잘 해주셔가지고 지금 다들 매주 명화극장에 온 것처럼 기대하면서 그녀의 감상을 이제 막 초롱초롱한 눈망울로 기다리고 정말 같이 드라마 감상하는 것처럼 마치 연극을 보고 있는 것처럼 막 호들갑을 떨고 막 감상에 젖으면서 다들 듣곤 하는데요. 이디스 워튼의 순수의 시대입니다. 이 책을 제가 그 김하나 작가님의 금빛 종소리를 읽으면서 알게 됐고, 그 뒤로 이제 너무 궁금해졌던 문장들이 그 금빛 종소리 내에서 발견하게 돼서, 이거는 원전을 꼭 읽어봐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 책을 구매해놨었고, 저도 이제 한 중반 정도까지 읽었었는데, 지금은 이 책 친구분이 더 많이 읽으셔서 거진 이제 끝을 바라보고 있어요. 근데 이 책을 제가 이 심야북살롱 코너에서 소개하고 싶었던 이유는 음 우리가 생각하는 안전하고 성공적인 삶에 대한 기준, 사회가 생각하는 옳은 삶, 남들만큼 안전하게 잘 사는 삶과 내 자신이 진짜 갈망하고 바라는 삶의 그 갭을 마주했을 때 그 괴리를 우리는 어떻게 좁히든 받아들이든 혹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그런 삶의 깊은 가치에 대해서 고민하는 의미로도 읽어볼 수 있고, 음, 권태로운 삶의 그 관계와 위치 속에서 내가 욕망하던 삶의 방식을 살고 있는 이상적인 어떤 대상을 마주했을 때 내 세계가 뒤흔들리는 그런 경험, 내 세계가 전복되는 그런 경험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어떻게 보면은 약간 막장 드라마의 고전 소설 같은 느낌? 그런 느낌도 들면서 한편으로는 굉장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회와 개인의 그런 기준, 삶의 기준이나 사회가 바라는 구성원으로서의 사회원의 그 차이를 정말 잘 그려낸. 그래서 정말 오래전에 쓰인 책이지만 지금까지도 너무나 마치 지금 일어난 일, 지금 쓰여진 소설처럼 생생하게 공감하면서 읽어보실 수 있는 이야기라고 네,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개해드리고 싶었고, 뉴욕을 배경으로 하는 이순수의 시대는 1920년에 쓰여졌어요. 근데 이 이디스 워튼 자체가 이 뉴욕의 부유한 사교계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요. 그 안에서 일어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사랑과 배신과 성공과 실패 이런 것들을 다 다루고 있는데 어, 이디스 워튼 자체가 실제로 그런 상류층의 가장 높은 그 피라미드에 속한 사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자신이 그 속에서 직접 보고 겪고 들었던 그 세계를 너무나 생생하게 담아내서 더 그 당시에 이랬을 것 같다라는
그런 인물 군상들이 너무나 리얼하게 그리고 생동감 있게 그려져 있는 부분이 정말 재밌는 관전 포인트 같아요. 그리고 주인공인 아처라는 남자 주인공이 있는데 그 사람이 정말 많은 걸 가진 사람이에요. 남부러울 거 없는 안정적인 직업과 좋은 가문, 그리고 재력, 그리고 이상적인 배우자상. 그런 사람까지 있는데도 그 사람은 삶에 뭔가 갈망을 멈추지 못하는 중에 있는데 그 갈망의 이제 이상의 끝에 닿아 있는 정말 자신과 다른 삶을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는 여성을 알게 돼요. 근데 그 사람은 누가 봐도 사회적으로 내가 이 사람과 어울리지 않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본능으로는 끌리는데 내 인지로 그리고 내 가치관과 지금 사회적인 체면과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그 사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거부하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막 대척점에 있고 그런 인간관계 속에서 그 한 사람의 내면의 갈등뿐 아니라 그 남자를 둘러싼 그 세계의 사교계의 사람들 그리고 예비 배우자 그리고 그 사랑에 빠진 여인에 대한 그녀에 대한 인물 또한 너무나 매력적이에요. 저는 그 상대의 이상적인 그녀의 캐릭터에 정말 많이 매료가 됐고 공감이 많이 됐었거든요. 그래서 저에게도 올해 굉장히 새로운 세계들이 많이 펼쳐졌기 때문에 이 책이 저에게 주는 부분이 진짜 많이 공감이 됐던 것 같아요. 이렇게 소설을 몰입하면서 읽었던 적이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던 책입니다. 그래서 저도 시간을 내서 마무리로 끝까지 다 읽어볼 예정이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금빛 종소리에서 다룬 순수의 시대를 먼저 보시고 흥미가 좀 더 간다 싶으시면 이 책을 또 마저 읽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아, 민음사의 책입니다. 민음사 세계문학 전집. 네. 그리고 세 번째 책은요. 이 책은 연말에 읽기가 참 좋은 책인 것 같아요. 아챕토에서도 지금 가을, 겨울에 인기가 있는 책인데 바로 송기령 작가의 시대예보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 호명사회입니다. 이렇게 보시면 네. 책인데요. 이 호명사회는 저는 기대를 별로 안 하고서 봤는데 의외로 전작보다 더 좋았다 싶었어요. 문제의식을 제기한 게 되게 공감이 많이 갔고요. 이 책을 읽어주신 책 친구분의 감상도 독서 모임 시간에 책 친구들 사이에서 뜨거운 감자가 돼서 많은 토론을 했고 저희가 다양한 논쟁거리를 꺼낼 수 있어서 굉장히 유익했던 시간이었거든요. 그거 중에 하나가 약간 사회적으로 어떤 걸 하려고 할 때 좀 보태고 보태서 남들만큼 하려는 그런 기준치가 높아지는 사회적인 그런 상황, 경쟁의 인플레이션과 그리고 많은 걸 검증해서 하려고 하는 시뮬레이션 과잉에 대해서 다룬 챕터였어요. 그래서 보태보태병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부분을 얘기할 때 굉장히 좀 많이 흥미롭게 다양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되게 좋았고 특히 그리고 또 저는 좋았던 말이 요즘에는 너무너무 많은 정보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고 학습을 하다 보니까 실패 자체를 아예 혐오하고 실패 자체를 있어서는 안 되는 일로 여기는 분위기가 팽배한 점을 이제 문제로 지적을 했어요. 사실 실패와 극복의 경험이 변화가 빠른 세상에서 각자가 반드시 갖춰야 할 소양입니다. 상처와 회복으로부터 얻는 단단한 피부는 더 어려운 역경을 견뎌낼 갑옷이 됩니다. 오류 가능성을 제거한 삶을 추구하는 것은 실제의 삶에서 언젠가 필연적으로 부딪히게 될 난관에서 필요한 면역의 형성을 억제합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뮬레이션 과잉이 주는 핵심적인 비극입니다. 비료에 의지하여 자란 식물이 자연의 혹독한 환경에서 생존할 힘을 기르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너무 많은 가능성을 스터디하고 손실에 대한 위험을 너무 많이 없애서 거의 무균 상태에 완벽한 상태에서만 실행을 하려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우리가 면역을 기르지 못하고 단단한 그런 마음과 회복 탄력성을 기르지 못한다라는 문제 제기가 굉장히 공감이 갔던 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상호 경쟁이 너무 과잉되면서 어떤 관문에 좁은 관문에 진입을 해서 그 타이틀을 얻는 것만이 성공이라는 그런 인식이 생겨나다 보니까 사는 집에 대한 경쟁이나 취직 경쟁이나 대학 입시 경쟁 모든 것들이 너무 좁은 곳에 많은 사람이 몰려서 사회적인 비용 낭비와 맞지 않는 길임에도 그저 무조건 달려가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많은 자원들이 굉장히 많이 소모되고 개인들도 이제 길을 잃게 된다. 그런 이야기를 다루는 파트였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공감 갔던 문장이 기준이 다 수치화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인생은 하나의 기준과 척도로 그 가치를 다 담을 수 없을 만큼 복합적인데 이를 숫자로만 계측하면 필연적으로 정보의 유실이 생기기 마련이라는 데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계량화할 수 없는 높은 차원의 가치 추구는 어느덧 관심 밖의 일이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삶에서 어떤 큰 변화를 주고 또 큰 행복을 주는 것들이 수치화되고 계량화되는 것들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거든요. 그런데 자꾸만 사회가 숫자로 계측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서열화할 수 있는 것들 위주로만 추구하면서 거기에 에너지를 너무 올인을 하다 보니까 정량화할 수 없는 추상적인 가치들에 대한 평가절하를 넘어서서 아예 그것들을 맛볼 경험 자체를 잃어버리는 그런 사회가 되는 게 저는 참 두려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것들에 대한 경험이 없이 삶의 자원의 풍요로움을 경험하지 못한 채 살아가면서 나이가 들어가는 삶이 얼마나 고독하고 외로울지, 그리고 얼마나 쓸쓸할지 생각만 해도 참 저는 비극스럽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참 시대의 그런 문제를 잘 헤아렸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굉장히 좋은 이야기들이 많았는데 또 그리고 하나 정도 좋았던 거를 말해보자면 책을 같이 읽는 사람들을 도반이라고 이 저자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책을 같이 읽는 사람들의 중요성, 같이 책을 읽는다는 행위에 대한 부분을 다룬 챕터가 있는데 그게 참 또 아챕토랑 닮아 있어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또 '아 이분이 뭘 좀 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나이나 학력, 사는 곳이나 직업은 상대를 알기 위한 정보가 되지 못함을 알고 있었던 그는 한 사람의 독서 목록이야말로 그 사람에 대해 가장 많은 정보를 담고 있다라고 믿습니다. 이처럼 책 안에는 바로 그 사람이 들어있기에 함께 읽으며 서로를 배워갑니다. 이러한 관점의 출발점은 함께 읽는 책의 저자가 고민했던 질문에서 비롯됩니다. 깊은 사고를 한 이가 자신의 고민을 언어로 정제하여 보낸 메시지에 공감한 이들이 함께 모여 저자에게 화답하며 다시 생각을 더욱 발전시킬 때 도반의 주파수는 조화를 이룹니다. 그 어우러짐은 주어진 환경에서 우연히 엮인 네트워크에 자신을 한정하지 않으려는 욕망을 대변합니다. 핵개인이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했듯 자신을 둘러싼 네트워크 역시 주체적으로 선택하고자 합니다. 그 기점을 생각의 정수가 집약된 책에서 찾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세상이 너무 핵개인화가 되면서 이전에 내가 그냥 속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공동체가 되는 그런 수동적인 네트워크 말고 주체적으로 본인이 선택해서 함께 생각과 마음과 삶을 나누는 그런 동료를 찾아 나가는 과정. 그것들이 이 핵개인의 시대에 자신의 존재로 오롯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잘 대변해주는 그런 관계 맺는 방식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이 참 저도 공감이 되는 게 아챕토에 오시는 책 친구분들도 그 부분에서 참 만족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연락처나 이전의 관계에서 가질 수 없었던 대화의 내용들을 충분히 나눌 수 있다는 것에서 오는 만족이 굉장히 해방감을 준다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고, 그리고 혼자라면 절대 읽지 않았을 책들을 책 친구들이 읽었기 때문에 접할 수 있게 되고, 어떤 책이나 어떤 작가에 대해서 가졌던 편견을 깨게 되기도 하고요. 장르에 대한 편견이 깨지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직업군, 어떤 직업군이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의 편견도 아예 전혀 몰랐던, 관심이 없던 세계에 관심을 갖게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만큼 서로 다른 사람이 같이 모여서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행위 자체가 참, 이 시대에 오히려 가장 중요한 연결의 고리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아챕토에 오시는 책 친구분들은 제가 비치를 해둔 아챕토 서가에 있는 책을 읽다 보니까 그 책 자체가 이미 한번 엄선을 한 책방지기 큐레이션으로 구성이 돼 있는 책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책의 취향을 같이 공유하는 사람들이 함께 꾸려가는 모임이어서 더 이 무슨 책을 읽냐가 중요하다는 말도 참 공감이 많이 되는 부분이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두 권을 또 한 번에 소개를 하고 싶은데 한강 작가님의 책을 참 10월 달에 많이 읽었어요. 좋은 소식이었잖아요. 작별하지 않는다와 흰, 이 두 작품이 인기가 많았어요. 작별하지 않는다를 가장 많이 읽으셨거든요. 근데 사실 어려워하는 분들이 좀 많이 계셨어요. 저는 만약에 한강 작가님의 책을 그래도 읽어보고 싶다 하는 분들이 계실 수 있잖아요. 이미 읽어보신 분들은 이 책이 주는 가치를 이미 너무 알고 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굳이 제 입으로 막 왜 좋은지를 막 길게 설명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근데 아직 한강 작가님의 책을 읽어보지 않았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저는 이 흰이라는 작품을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일단 단위가 좀 짧게 끊어져 있는 산문 형태의 글이에요. 작가님이 쓴 어떻게 보면 소설이라고 돼 있는데 산문처럼 읽혀요. 그리고 시처럼 읽히기 때문에 하나의 큰 서사가 있지만 좀 더 짧게 끊어져 있기 때문에 읽기가 더 좋다. 그리고 작가님의 시적 표현을 아름다운 그런 서정적인 감상과 또 그러면서도 슬픔이 배어드는 그런 삶의 서사를 정말 잘 표현한 읽기 좋은 책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서 저는 이 책을 먼저 읽어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서도 이제, 나 좀 이 작가님의 글이 결이 잘 맞는다. 그러면 요 작별하지 않는다를 먼저 읽으시지 말고, 저는 오히려, 채식주의자를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소년이 온다. 두 개 다 아챕토에 있는데요. 음, 사실 채식주의자라는 소설 자체가 세 편의 이야기가 연작으로 되어 있는 소설인데 그게 다 따로 놀지 않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일단 무엇보다 굉장히 흡입력 있게 읽히고 소재가 좀 파격적이고 마음이 불편해져서 그렇지 읽히기는 정말 가장 잘 읽히는 소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 채식주의자를 과감하게 처음부터 도전해 보시는 것도 저는 환영입니다. 그런 강렬한 가끔은 내 머리를 막 때리고 내 세계가 전복되는 그런 책을 마주해 보는 경험도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리고 몇 년 전에 읽었을 때랑 이번에 한 번 더 생각이 나서 읽었는데 정말 느끼는 감상이 달랐어요. 그래서 더 좋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도
지금 한번 다 완전히 이해가 되지 않아도 좋으니 한번 가볍게 읽어보시고, 물론 가볍게 읽히는 책은 아닙니다. 읽다 보면 마음이 무거워지긴 해요. 그런데 그렇게 읽어보시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났을 때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시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문장들이 너무 좋은 게 많은데 다음에 한강 작가님 책 특집으로 찾아와서 그때 좀 더 제대로 소개를 해드릴게요. 6번째 책은 신영철 평론가의 시 평론집인 인생의 역사라는 책입니다. 저의 인생책이기도 합니다. 제가 이 책을 정말 정말 좋아하는데 책 친구분이 저의 추천을 듣고 읽어주셨고 또 그 덕분에 이 책을 좋아하는 다른 친구분도 알게 됐죠. 그래서 이 책은 내가 시라는 장르에 좀 편견을 갖고 있다. 아, 시는 너무 어렵고 나와 좀 잘 맞지 않는 것 같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라면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그 아까 제가 처음에 소개시켜드렸던 진은영 작가의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 이라는 그 책도 시를 좀 친근하게 여기지 못했던 분들, 시라면 어려워서 일단 불편하다라고 생각하셨던 분들도 저는 이 진은영 시인님의 나는 세계와 맞지 않지만이라는 책과 이 신영철 평론가의 인생의 역사라는 책 두 가지를 접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두 개의 결이 좀 다르기 때문에 취향이 좀 나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저는 둘 다 너무너무 좋아하는 책이거든요. 어, 이런 이제 백커버에 이런 문장이 쓰여 있어요. 이 책을 참 잘 설명해 주는 것 같은데요. 우리는 가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어떤 시와 만난다. 나에게 절실히 필요한 문장이 있는데 그게 무엇인지는 모른다. 어느 날 어떤 문장을 읽고 내가 기다려온 문장이 바로 이것임을 깨닫는다. 내가 조금은 단호하게 말할 수 있는 것 중 하나는 시를 읽는 일에는 이론의 넓이보다 경험의 깊이가 중요하다는 사실이다. 우리는 어떤 일을 겪으면서 알던 시도 다시 겪는다. 그랬던 시들 중 일부를 여기 모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 책의 가장 심오한 페이지들에는 내 문장이 아니라 시만 적혀 있을 것이다. 동서고금에서 산발적으로 쓰인 인생 그 자체의 역사가 여기에 있다. 진짜 저는 이 책을 읽을 때 정말 많이 울었어요. 정말 아름다운 시, 그리고 그 시를 헤아리는 그 마음이 너무 아름다워서 참, 이렇게 세상을 바라보고 이렇게 작품을 감상할 수 있는 눈이 너무 부럽다. 그리고 나도 본받아서 길러내고 싶다. 이런 감상하는 능력을. 그런 되게 자극을 받기도 했었거든요. 근데 겨울이 되니까 한번 다시 읽어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여러분도 한번 정말 정말 너무너무 좋은 그냥 정말 추상적으로 제가 좋다고만 자꾸 말하는 일이 잘 없거든요. 책 추천을 할 때. 근데 꼭 인트로, 예, 서문이라도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소개할 책은 11월 초에 읽은 책인데요. 책방지기의 추천이 아닌 헤어살롱지기 수리님의 추천으로 읽게 되는데 너무 좋았던 트렁크라는 소설입니다. 김려령 작가의 소설이에요. 우아한 거짓말 그리고 완득이를 쓴 그 작가님이고요. 이번에 이 작품이 넷플릭스 드라마로 방영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서현진 배우랑 공유 배우가 주연으로 하는 작품이고 그거의 원작 소설이 요 작품입니다. 왜냐면 저는 서현진 배우를 너무 좋아하고 드라마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라서 그러면 이 드라마는 제 넷플릭스를 끊었었지만 그건 봐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기대하고 있는 작품인데 원작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드라마 론칭 전에 원작을 보면 좋겠다 싶었는데 마침 이렇게 두 권을 다 구매를 해줬기 때문에 한번 봤어요. 근데 정말 이 작가님의 소설이 우아한 거짓말을 제가 읽었을 때도 느꼈던 건데 한 번 열면 멈출 수가 없어요. 너무 흡입력 있게 읽혀요. 쉬운데 그리고 뭔가 단도직입적이고 글이 되게 단순한 것 같거든요. 그런데 그 글이 단순한 글이 펼쳐 보이는 세계가 뻔하지가 않아요. 쉬운데 뻔하지 않은 참 어려운 그런 스토리텔링이잖아요. 근데 낯선 세계를 그리는데 이렇게 일상감 있게 와닿는다고? 그게 정말 너무 대단한 능력 같아요. 그래서 몇 줄을 읽었는데도 벌써 이 소설의 이 작품의 무드가 그냥 잡혀버려요. 제 세계 안에. 그 감상을 저한테 무드를 이 한 몇 장 안에 저한테 설득시킬 수 있다는 게 정말 저는 대단한 예,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SF 그런 장르가 아닌데 그래서 정말 좋았고 어 스포가 아예 없이 보셔야 좋을 원작이기 때문에 어 소설을 궁금하신 분들은 드라마 방영 전에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진짜 이 소설을 읽으면서 좋았던 문장 발췌했던 게 이 백커버에도 있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하나 읽어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볕 아래 둘 수 있는 사랑이었으면 좋은 볕 아래 잘 마른 사랑을 했으면 좋겠다. 사랑으로 우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나 때문에 당신이, 당신 때문에 내가 슬프지 않았으면 좋겠다. 네, 이 문장이에요. 제가 오늘 이렇게 10월과 11월에 읽었던 책 7가지를 소개해 드렸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요 책들 제가 다음에 또 심야북살롱에서 읽히는 너무 멋지고 좋은 책들 또 가지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또 만나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과 후원 그리고 사연 보내주시는 것과 응원 모두 너무 연결하는 책방아집토를 꾸려가는 데 큰 힘이 되고 있습니다. 사연이나 읽고 싶은 책 그리고 참여 신청 모든 거 다 환영 중이니까요. 메일로 편하게 혹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안녕.